북한이 아직도 굴리는 노인학대포 지스3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T-34와 함께 소련을 구한 걸로 평가받는 지스3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정 러시아부터 포병을 중시했던 소련은 다양한 목적에 투입할 다양한 포를 운용했습니다. 대구경도 있었지만 특히 76mm 구경은 전차포, 대전차포, 삼포, 평사포 등 널리 애용되었습니다. 포는 구경이 크고 포신이 길면 화력이 강하지만 무거워서 이동하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교통망이 나쁜 소련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76mm 구경은 나름대로 충분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포신도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중반에 제작해 주력으로 삼던 F-22 사단포나 USV 사단포는 이동하는 데 무거운 편이었는데요. 게다가 복잡하고 부품도 많아서 거친 야전에서 정비하고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 폴란드, 핀란드 침공 당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일선에서 새로운 76mm 사단포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이는 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선의 어려움을 알게 된 포생산위원회 수석 엔지니어였던 그라빈의 주도로 제92 포공장에서 이루어졌죠. 사실 이때만 해도 당장 일선에 배치할 신형포 제작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실험적인 성격이 컸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존의 성능이 확인된 여러 포의 장점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선에서 다루기 쉽다는 57mm 지스2 대전차포에 76mm 포신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중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사격 시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지스3의 특징인 포구 재퇴기가 장착되었고 주퇴 복좌기를 유압식으로 바꿔서 사격 시 충격을 30% 절감하는 데 성공하죠. 또한 사격 후 탄피가 자동으로 배출되는 개량형 폐쇄기가 장착되어 분당 25발의 빠른 발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무능한 소련 장군의 대명사와 같은 쿨리크 때문이었는데요. 쿨리크는 군사적으로 문외한이나 다름없었지만 뛰어난 처세술로 스탈린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고 1937년에 소련군 포병 감독관이 되었으며 1940년에는 소련군 원수로 승진합니다. 그는 불과 5대만 시험 생산한 다포탑 전차를 독일이 비밀무기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자 76mm 포로 격파할 수 없다 보고 76mm 사단포 양산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쿨리크의 생각과 달리 독소전쟁 초기에 등장한 독일 전차들은 76mm 철갑탄으로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독일의 기습으로 일선에 있던 대부분의 F-22나 USV는 격파되거나 노획당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물량조차 쿨리크의 지시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일선에서는 당장 76mm 포의 추가 생산이 절실했고 여기에는 지스3가 딱 맞았습니다. 지스3는 구조가 간단해서 제작비도 F-22나 USB의 70%에 불과하고 생산과 유지 보수가 간편했죠. 하지만 패급 장군 쿨리크는 지스3의 양산을 허락하지 않고 F-22와 USB의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쿨리크는 소련을 구한 무기로 언급되는 T-34의 양산에도 반대한 어처구니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소련군 원수가 이렇게 무능했으니 개전 초기에 있던 연속된 참패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당장 포를 달라고 절규하는 일선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제92 포공장은 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조금씩 지스3를 제작했습니다. 반면 복잡해서 생산성이 나빴던 F-22와 USV는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1941년 12월 모스크바 전투로 간신히 독일의 진격을 막은 소련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야 인지하는데요. 그래서 당장 생산이 쉬운 무기라면 일단 제작해서 전선에 투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2년 2월 심사를 거쳐 마침내 지스3는 소련군 사단포로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스3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3는 전장 3.9m에 중량은 1.1톤이며 구경은 76.2mm에 양각은 37도이고 발사 속도는 분당 25발에 유효 사거리는 13.2km입니다. 지스3는 다루기 쉽고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 초기에는 보병을 따라다니며 화력을 지원했지만 대전차 전투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티거 같은 중전차는 격파하기 어려웠지만 3, 4호 전차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병에게 지스3는 마치 소련 전차병이 두려워하던 8.8cm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스3는 포구 속도가 빠른 관통력이 뛰어난 평사포지만 곡사도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고 대표적인 게 보병 지원용으로 애용된 Su-76 자주포입니다. 소련군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하며 든든하게 화력을 지원해주던 마당쇠 같은 지스3에 스탈린은 최고의 걸작이라 찬사를 보냈고 생산량은
수는 무려 10만 문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소련에는 T-34와 함께 조국을 구한 무기이지만 남한과의 관계는 악연인데요. 1950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공여받은 지스-3와 Su-76을 앞세워 남침을 강행했기 때문이었죠. 개전 초 북한군은 지스-3를 비롯한 다양한 76mm 포로 국군을 화력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또한 Su-76은 T-34와 함께 침략의 선봉에 서서 방어에 나선 국군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월미도에 해안포로 배치된 지스-3의 반격으로 미 해군 구축함 3척이 가벼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2명의 전사자와 9명의 부상자는 당시 작전 중에 해군 수병이 입은 유일한 인명피해였습니다. 또한 지스-3는 인력으로 쉽게 옮길 수 있어서 전쟁 후반 고지전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고 북한은 지스-3를 상당히 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스-3는 개발국인 소련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퇴역했지만 북한에서는 현역인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과 2015년 서부전선 포격사건 당시 북한군이 지스-3를 공격에 사용하면서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죠. 북한군이 최일선에서 이처럼 오래된 포를 계속 사용해야 할 만큼 상황이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총이나 포는 시간이 흐른다고 사용 목적이나 위력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AK 시리즈나 M2 그리고 M1911만 봐도 알겠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무기는 오랜 역사가 증명해주죠. 어쩌면 포가 갖추어야 할 기본에 가장 충실했던 지스-3도 이런 부류에 가장 부합하는 무기입니다. 물론 최신 포와 비교하면 성능이 미흡하지만 워낙 처음부터 잘 만들어졌다 보니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을 안겨주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스-3는 노인학대 포지만 재평가받기도 했는데요. 2015년 서부전선 포격에서 북한군이 고사총 사격 후 2차 도발로 지스-3를 사격했는데 구경이 작고 탄도가 직사에 가까운 탓에 탐지와 발사 원점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최대 사거리가 K105A1 풍익보다 길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력이나 명중률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드러나듯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보유한 지스-3 대부분은 고장나서 쓰지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2차 대전 기술력으로 만든 포조차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남한과 대치하는지라 1600에서 13800문의 포병 전력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백서에서는 76mm 구경 이하의 포를 전투에서 쓸모없을 거라는 예상으로 제외했는데요. 그나마 위협으로 평가되는 건 170mm 자주포와 240mm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서울 불바다를 실현할 수 있다는 두 무기는 30분의 준비 시간과 5분당 한 발이라는 발사 속도 때문에 국군에 의해 빠르게 제압당할 운명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포의 구경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전시에 포탄을 제대로 보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또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전방에 구축해둔 포병용 동굴포대 속 탄약고 상당수는 그냥 차단벽 같은 것만 쳐두고 안에 포탄을 대충 보관하는 수준이라 합니다. 이러면 탄약고 내부는 습기로 가득 차서 탄약의 수명을 갉아먹어버리기 일쑤라 실전에서 불량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준 100만 발의 포탄도 분량이 많은 걸 보면 북한의 탄약 관리 능력은 형편없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유류 비축분도 일주일치라는 걸 고려하면 북한은 일주일 안에 남한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단기 결전은 많은 나라가 원하는 전략이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건 고려하면 과연 북한은 핵 말고 믿을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T-34와 함께 소련을 구한 걸로 평가받는 지스-3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